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가르치는 추재원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창문여고 중간고사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나서 제가 총평 및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제 슬로건이 독해하여 구조를 파악해라 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요. 저는 수학은 일단 계산은 당연히 기본적이지만 문제를 읽어나가는 과정부터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딱 그 정도만 유지가 된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건 아는데 못 풀었어요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실수했어요가 보통 계산 실수 말곤 다 독해가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쳐서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돌리고 와요. 근데 선행을 많이 돌렸을 때 이게 과연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등부에서 계산 문제만 계속 풀려서 올라오는지 확인이 조금 불가능해서 제가 이쪽부터 먼저 파악을 시키면서 공부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총평 및 출제 경향 먼저 말씀드리고 심층 분석한 다음에 설명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 등급과 평균을 조금 예상했어요. 제가 60점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평균이 52점에서 57점 사이가 보통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번에는 60점대라고 예상을 하냐면 아이들이 공통수학 1을 정말 많이 돌리고 와요. 특히 중1, 진짜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돌리고 오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선행발이 떨어진다 그러죠. 기말고사부터는 조금 정상화가 될 거예요. 50점대까지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엄청나게 집중해서 풉니다. 왜냐면 자신도 있고 꽤나 자주 봤던 문제들이어서. 근데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때 뭐 배웠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듣다 보면 맞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해서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낮은 점수대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창문여고 1학년들을 조금 맡았었는데 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작년에 1학기 등급 1등급 컷이 90점대였어요. 1등급 컷이. 창문여고가 조금 이렇게 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고사를 진짜 무난하게 내요. 올해도 제가 창문여고 1학년 것도 받고 2학년 것도 받았는데 정말 무난하게 냈어요. 근데 아이들의 성적대가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됩니다. 창문여고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극상위권들이 거의 철벽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줘도 잘 풀어가는데 그 밑에 2등급, 초반부터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은 문제를 읽으면 1등급, 그냥 풀면 2등급 되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학년도 제가 1등급을 3, 4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절대 낚이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너 이거 안 틀렸니? 물어보면 선생님 저희가 안 틀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라고 바로 답변을 할 정도고 조금 2등급 중반과 초반 애들은 맞다 선생님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독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1등급 예상 컷은 82점인데요. 제가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받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한 장 반까지는 쉬워요. 그냥 뭐 센이나 유형서 느낌을 쭉 가는데 어느 순간 턱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82점까지 제가 내렸냐면 서술형이 30점인데 배점이 너무 커요. 특히 맨 뒤에 두 문제는 6.7점이에요. 예를 들어 그건 답만 틀려도 단답형이거든요. 그냥 답이 틀리면 7.8점이 날아가요. 또는 6.7점이 날아갑니다. 그럼 이미 13점을 깎이면 87점이에요. 그럼 객관식에서 안 틀리냐? 틀리겠죠. 그래서 1등급 예상 컷은 전 82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2등급에서 엄청 몰려 있을 겁니다. 지금. 해봤자 뭐 몇 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 차이니까 이 2등급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게 창문여고의 조금 1등급 타파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출제 영역 보시면 교과서랑 유형과 70%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2학년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근데 뒤에 몇 개 까다로운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간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보고 읽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서 아끼면 안 되는구나 바로 튀어나온 아이들이고,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은 특징들이 뭐냐? 안 읽어요. 그냥 한 줄 읽고 나 이거 아는 거 바로 풉니다. 그리고 시간을 2배, 3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좀 못 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문여고는 서답형 마지막 문제와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모의고사를 변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컨텐츠가 조금 많아요. 책이 좀 많아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기출도 주고요. 성북구 제가 지금 학교를 17개 맡고 있거든요. 17개 학교에 3개년치를 싹 다 모아서 필요한 거 중복 없이 기출 분석서를 다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풀려요.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돌렸어요, 기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전에 나왔던 성신여고가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럼 창문여고 나올 수도 있고, 창문여고 나온 게 뭐 동성고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시키는데, 근데 답은 하나다. 독해했을 때 내가 물어보는 건 하나니까 그걸 파악하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암기하면 당연히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비중 구성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 시험의 키워드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창문여고 이거 패턴의 함정. 함정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건 정보 하나가 안 읽혀서요. 예를 들면 뭐 자연수라고 줬을 때, 뭐 정수라고 줬을 때, 또는 등호의 유무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2-3개씩 더 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낚이지 않고 잘 헤쳐나가면 창문여고는 충분히 1등급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교함 요구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낚이지 않으려면 이걸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제가 이걸 써놨어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등급이 다 나뉘어지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데 제가 좀 못하는 아이들을 제가 30-40점까지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40점 맞던 아이를 60점, 70점까지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게 이거였어요. 뒤에 거 찍어. 뒤에 2문제 찍고 앞에 것만 다 풀어. 대신 그것만 다 맞춰와 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뒤에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읽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조금 수학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근데 앞에 걸 맞춰오니까 그냥 2등급이 떠오니까 애들이 그냥 그 정도만 하면 일단은 확보가 되겠구나.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슬슬 하나씩 더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마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점수가 다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수학을 중학교 때 많이 안 했거나 기계적으로 한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 상담할 때 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1-2달 만에 고쳐질 거였으면 애초에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어서 창문여고는 이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문항하고 이제 고득점 변별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저는 이제 추기모라고 해서 제 기출 모의고사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든 자체 내신 모의고사인데 이제 이거 아마 이제 6월 달쯤에 제가 아이들한테 오자마자 OMR부터 다 준 다음에 50분 재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애들 다 정보표 만들어주고 피드백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문항을 분석해보면 일단 10번 정도인데 10번과 20번이 매우 비슷해요. 근데 이거 그냥 깡으로 계산하면 풀립니다. 그냥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깡으로 계산하라고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잘 읽고 조금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계산으로 밀고 나가면 3-4분이 걸립니다. 그 말은 이 문제를 몇 개나 푸는 거랑 똑같냐? 2번, 3번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서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된다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14회라고 써놨는데 제가 총 모의고사 16회짜리로 자체 모의고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총 3주 동안 6회를 풀어요. 학원에서. 그럼 나머지 10회는 언제 푸냐? 숙제를 다 주고요. 제가 1번부터 끝까지 해설 영상 정말 자세하게 다 써놔요. 써놓고 촬영도 합니다. 따로. 제가 새벽까지 다 촬영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기서 뭘 잘 풀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학교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단순한데 근데 문제를 틀려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두 정수라고 나왔죠.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 읽죠.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막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런 걸 읽습니다. 서로 다른 두실금, 서로 다른 두허근 나 이거 알아. 그냥 막 때리다가 틀려요.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줬습니다. 이렇게 두 정수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고, 허근을 가질 때 순서상을 다 주는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한 번씩 다 풀어보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이건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못 풀어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출처를 보니까 올해 고2 3월 학력평가에 나왔어요. 올해. 그럼 창문여고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옛날 것도 내요. 지금 수능이 199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20년치의 기출이 있는데 창문여고가 가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2학년도 26학년도 올해 3월 고3 3월 걸 됐어요. 그 말은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창문여고의 장점, 그럼 뭐가 잘 되겠냐? 모고 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내신에서 모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변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갖고 가시면 되겠다. 다만 단점은 못하는 친구들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서답형 5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6점이에요. 6점이요. 이게 6점짜리 하나 틀리면 94점이거든요. 되게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독해하지 않고 그냥 풀면 답이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막 풀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나눗셈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읽고 한 번에 답을 내는지 이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기추라고 써놨죠. 아까랑 조금 이름이 다르죠. 이게 3기년치예요. 성북구 3기년치.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특이한 거, 자주 출제되는 거를 모아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챕터 2는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똑같이 비슷한 문제들을 이렇게 엮어서 다 주고 있으니까 스스로 대비 잘 하시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답형 6번은 모의고사 변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시간 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점수를 보면 몇 점이죠? 7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배점 높은 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본인이 더 잘 알겠죠, 학생들은.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니까. 앞에 무조건 다 맞춰. 그리고 창문역은 이거 서술한다고 점수 주지 않아요. 단답형이라서요. 그럼 이걸 아무리 이거 5분 동안 끄적이고서 다 만나면 무용지물입니다. 7점이죠. 앞에 객관식 2개 맞추면 8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 라고 아이한테 설득을 합니다. 당연히 앞에 2개 더 맞추는 게 맞다. 두 번째, 객관식은 확률이죠. 5개 중에 하나 잘 찍으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시간 쓰지 말고 일단 너 실력 이 정도 안 되니 기말고사 때까지 천천히 끌어올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가려졌는데 이게 30점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고3 때까지 끌고 나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복소수나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생각보다 문제 양이 적고 배점이 적어요. 왜냐? 중간고사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나 다항식 연산 이런 것들은 고3 때까지 갖고 가는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체감 난이도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중상이라고 이야기한 건 모의고사 변형이 있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해놓은 것 뿐이지 중이에요. 솔직히 창문여고보다 어려운 학교 많습니다. 2-3 학교 더 있거든요. 걔네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니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보다 더 만족하고 나은 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볼 건데요. 저는 이제 5월 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윈터 때 한 바퀴 쭉 돌았을 거예요. 또는 선행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개강을 하는데 다음 주에 오면 자, 우리 이제 이거 배울 거야 다 기억나지? 하면 아이들은 보통 기억이 안 나요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안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끝낼 거예요. 3주 안에. 왜냐면 짧아요. 5월 달에 뭐가 많냐면 학교 행사, 수행평가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중도 못하고 다 중간고사의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해. 그래서 그때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개념부터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끌어올려서 5월 달에 같이 유형별 문제랑 집중훈련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클리닉을 일주일에 4번 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클리닉도 하면서 워크북도 주면서 전부 다 일단 기본적인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부분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빈출 문제를 다 모아뒀으니 그거를 5월 달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6월 초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될 건데 그때부터는 시간 배분, 그다음에 OMR
이런 것들을 위한 내신,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3기년치 또는 모의고사 문제까지 해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부터는 개별 클리닉으로 들어가요. 개별적으로 모르는 게 다를 테니 한 명 한 명 봐주면서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6월 말이랑 7월 초에는 아마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직보하면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심화 문제까지 적중시킬 만한 문제들을 다 풀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은 일단 제가 단계별 커리큘럼이라고 써놨는데요. 저 진짜 책이 많아요, 제가. 근데 제가 책이 정말 많은 이유는 난이도별로 분권화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책을 누군가에 다 줬을 때 소화 못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주면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까지 조금 조절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6월달 되면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 선생님 수학 공부 진짜 많이 해서 다른 과목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이게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지, 나 5월달에 했으니까 6월달에 딴 과목 할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내신 자체 모의고사도 많이 만들어서 집에서 풀리게 해요. 그 인증 다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증 받게 하고 모자란 부분 클리닉에서 계속 메꾸도록 조교들까지 쓰면서 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했고요. 저 마지막 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잠을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자요. 촬영도 하고 컨텐츠 만드느라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네만 노력하는 거 아니고 나도 너네를 위해서 많은 걸 만들어주고 정보를 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도 저한테 질문 정말 많이 해요. 풀어주세요. 저 그때마다 다 답장해 줍니다. 보통 제가 4시에서 5시에 자거든요. 그리고 8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출근해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게끔 아이들한테 좀 편하게 다가가는 선생님이다 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지금 중간고사보다는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시간 있으시면 데스크 따로 문의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강사 추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